이찬원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로 분주히 오가는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고층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어 멈추지 않는 삶의 흐름을 화려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가수의 꿈을 안고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는 이 도시의 빠르고 치열한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정상에 올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강한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곧 내리게 될 중요한 결정을 곱씹었다. 가수가 개인 전용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 그것은 사치품도 부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치라는 비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도구였다.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의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고 문화 나눔 활동을 지원하며 상업 항공편의 복잡한 절차나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 아이디어는 몇 주 전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떠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고등학교를 찾았고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은 음악 교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작은 라디오로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고 마치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그를 바라보며 꿈을 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생각을 깨운 것은 전화기 진동 소리였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매니저 정우가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찬원아, 너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소파에 기댔다. 역시 형은 날 너무 잘 알아. 당연하지. 그래서 결정했어? 응, 준비해줘. 이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걸 사치로 사는 게 아니야. 행동하기 위해서야.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거지. 그러면 바로 알아볼게. 몇 가지 모델을 찾아서 너한테 보여줄게. 직접 시승도 해보고 결정해야 할 거야. 알았어. 준비됐어. 통화가 끝났지만 이찬원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책장으로 걸어가 하나의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마이크를 손에 쥔 마른 소년이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가난하지만 꿈만은 컸던 소년.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될지 확신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는 액자를 꽉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지. 하지만 아직 더 멀리 가야 해. 어딘가에서 그와 같은 꿈을 가진 수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찬원은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 아침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햇살이 고층 건물 사이로 스며들어 분주한 거리를 비추며 도시를 환하게 밝혔다. 이찬원은 고급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전용기를 타고 비행을 하는 날.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딘가 긴장되는 기분을 느꼈다. 비행 자체 때문이 아니라 비행 전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 때문이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우는 빠르게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거야. 모든 준비는 완료됐어. 파일럿도 대기 중이고 연료도 가득 채워놨어. 이제 너만 나타나서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는 슬쩍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 비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출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듯이. 차량은 전용기 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공항의 전용 터미널 게이트를 지나갔다. 기업가, 유명 연예인, 그리고 K-팝 스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다. 활주로에는 줄지어 서 있는 전용기들이
마치 권력과 부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찬원의 시선이 자신이 구입한 비행기에 닿았다. 그 거대한 기체는 그곳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다. 오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상징과도 같았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다. 이찬원은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단순히 성공한 가수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거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이찬원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아섰다. 유니폼을 입은 커다란 체구의 경비원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이름은 박정훈, 공항 보안 담당자였다.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그가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비행하려고 왔습니다. 박정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범죄 용의자를 살펴보는 듯한 태도였다. 이곳은 일반 승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시려면 메인 터미널로 가세요. 매니저 정우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일반 승객이 아닙니다. 저 비행기의 소유자예요. 박정훈은 정우를 흘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다. 소유자라고? 이 사람이? 이찬원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은 그에게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뜨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 하지만 이곳, 권력과 재산을 통제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는 여전히 낯선 존재였다. 박정훈은 팔짱을 끼고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신분증과 서류를 확인해야겠군요. 이찬원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내 비행기 소유 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넸다. 하지만 박정훈은 그것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짓 서류라도 발견하려는 듯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에게 서류를 건넸다. 김 팀장, 이거 좀 봐요. 새로 등장한 인물은 김영수, 공항 운영 관리자였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늘 바쁘고 피곤한 듯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을 본 순간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딱딱한 태도로 돌아왔다. 박정훈은 여전히 비꼬는 말투를 유지하며 김영수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자기 비행기라고 주장하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김영수는 서류를 이리저리 넘겨보았지만 쉽게 돌려주지는 않았다. 대신 이찬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언제 이 비행기를 구입했죠? 이찬원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일주일 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김영수는 서류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박정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확인을 더 한다는 거죠? 서류에 모든 게 나와 있잖아요. 이름도 명확히 적혀 있고. 김영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박정훈에게 손짓하더니 둘은 서류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찬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손을 주먹 쥐었다.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단순한 보안 절차일까? 같은 상황에서 재벌 2세가 왔다면 똑같이 대우받았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오직 그가 음악인이라는 이유 때문일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공항 직원들이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몇몇 다른 승객들도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태도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았지만 일부는 미소를 짓거나 은근한 조소를 내비쳤다. 이찬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무대에서 무엇을 이루든 여전히 이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낯선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찬원은 가만히 서서 김영수와 박정훈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건의 증거라도 되는 듯 그의 서류를 손에 쥔 채 사라졌다. 주변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속엔 점점 긴장감이 차올랐다. 이런 감정은 그에게 익숙했다. 단지 외모나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고 평가받는 느낌.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익숙했지만 여기 서울의 한 공항에서는 여전히 낯선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정우는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함을 띠고 있었다.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어.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야. 그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움츠러들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단순히 지금의 불공평한 대우 때문만은 아니었다.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난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무명 가수가 음악계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마주했던 순간들. 방송사에서 그를 향한 의심의 시선. 작은 실수에도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해 자신의 힘으로 전용기를 소유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이방인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것이다. 2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리처드가 먼저 나왔고 마크가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리처드는 이찬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지만 바로 넘겨주지 않고 일부러 잠시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리처드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없는 것 같군요. 이찬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마크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다. 어딘가에선 스타일인지 몰라도 여기선 그냥 손님일 뿐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찬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잭슨이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참아왔고 수없이 조용히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 비행기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배척할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마크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듯 말했다. 우린 그냥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야. 절차? 잭슨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백인 사업가들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서 아시아인인 우리만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절차라고? 순간 공항 내부는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리처드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 떠나셔도 됩니다. 이찬원은 리처드의 눈을 잠시 응시한 뒤 말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이찬원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중년의 한 남자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다. 조나단 파커.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가이자 이 공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리처드를 향해 의문스러운 시선을 던지더니 이찬원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찬원 맞습니까? 조나단이 미소를 지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리처드의 태도는 즉시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기색이 스쳤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서류 확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서둘러 변명했다. 조나단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다. 정말인가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꽤 오래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마크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린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조나단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이찬원을 향해 말했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불쾌한 기억만 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찬원은 잠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항 관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리처드는 몸을 굳혔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자신의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그가 겪은 일 때문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을 수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이다. 탑승 계단을 오르던 이찬원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크와 리처드,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잭슨이 뒤따라와 문을 닫았다. 이 일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해? 이찬원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공항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비행기 엔진이 낮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햇살이 비추는 활주로가 길게 펼쳐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첫 전용기 탑승이라는 설렘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며 떠올랐다. 그는 의심 어린 시선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들려오는 수근거림을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마치 자신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다는 점이었다. 잭슨은 맞은편에서 여전히 화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방금 일, 정말 선을 넘었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에 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다. 나도 그동안 별별 일 다 봤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기꾼 취급한 거, 마치 당신이 전용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본 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멀리서 마크와 리처드가 다른 공항 직원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찬원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런 시선들, 난 너무 익숙해. 잭슨은 등을 기대며 불만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어. 이찬원이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잭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어 영상을 하나 재생했다. 이걸 한번 봐봐. 화면 속에는 방금 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항의 다른 승객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었다. 마크가 이찬원을 막아서는 장면, 그가 무례한 태도로 비꼬던 말투, 리처드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던 모습까지. 이 영상은 이미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SNS에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대부분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이찬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믿을 수 없어. 그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 중 한 명인데 단지 그의 출신과 외모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플라잉 와일 아시안. 서울에서 이런 일이 흔한가? 잭슨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직접 이야기하면 이건 더 크게 번질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무시할 수 없을걸. 이찬원은 댓글을 천천히 내려가며 읽었다. 단순한 분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공감과 연대를 표하고 있었다.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에 서서 지지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순간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마크의 경멸 어린 시선, 리처드의 비아냥거리는 말투, 그리고 그들이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던 태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한때는 평가절하당하고 무시받았던 얼굴.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일어난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만 겪은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단 한마디도 과장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도 않았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의심받고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그는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잭슨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 우리가 큰 파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찬원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의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주요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놓치지 않았다. KBS, MBC, SBS 등 모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연예계와 공항업계에서의 차별 논란이 커져갔다. 이찬원의 동료 가수들은 물론 정치인들과 여러 공인들도 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다. SNS에서는 분노의 물결이 넘쳐 흘렀다. 해시태그는 단 2시간 만에 트렌드 2위를 차지했다. 공항 한편 어딘가에서 리처드와 마크도 이 뉴스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를 덮을 수 없을 것이다. 뉴스는 폭풍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찬원의 영상은 소셜미디어와 주요 언론의 중심 이슈가 되었다. KBS, MBC, SBS 같은 유력 매체들은 이 사건을 연이어 보도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찬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분노는 단순히 한국 팬들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고 이찬원의 경험이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해시태그 별표 샤비큐UALITYFORAL 별표은 더 이상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호텔 객실에서 이찬원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맞은편에서 잭슨은 태블릿을 빠르게 넘기며 기사들을 살폈다. 공항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 그는 태블릿을 밀어 이찬원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해당 사설 공항의 관리팀이 발표한 사과문이 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로 인한 것이며 앞으로 보안 절차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승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잭슨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봤어? 자기들이 책임진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오해였다고 얼버무리는 거지. 이찬원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들이 쉽게 인정할 리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과문 한 장으로 마무리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런 장벽을 수도 없이 넘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해져서는 안 됐다. 이 순간 이찬원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니야. 잭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찬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도시는 변함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기부재단을 확대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지만 기회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 잭슨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찬원을 바라봤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이찬원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별표, 윙즈 오브 체인지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돕는 걸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가수, 프로듀서, 엔지니어, 공연 기획 등 다양한 직업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야. 잭슨은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항상 스케일이 크다니까. 이찬원도 미소 지었다. 작게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그날 저녁, 이찬원은 다시 영상을 찍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겁니다. 윙즈 오브 체인지는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상은 곧바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수많은 기업과 교육기관들이 협업을 제안했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를 표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공항 측과 관련자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결국 마크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리처드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찬원은 그들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가 집중하는 것은 앞으로 할 일이었다. 일주일 후 이찬원은 자신이 후원하는 교육센터를 방문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그중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형, 저 같은 사람도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찬원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소년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찬원은 미소를 유지한 채 다시 말했다. 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해. 하지만 네가 먼저 스스로를 믿어야 해. 소년은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이찬원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세상의 장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모이면 언젠가 그 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공연장 벽면을 부드럽게 비추며 새롭게 디자인된 윙즈 오브 체인지 로고가 반사되었다. 이찬원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가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첫 공연이 이루어지는 날이었다. 곁에 있던 잭슨이 공연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우리 결국 해냈네. 그는 이찬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단 일주일 전만 해도 공항에서 그들이 널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 넌 그저 말로만 반응한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어. 이찬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공연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었다. 오늘 이 공연에는 유명 아티스트나 업계 관계자들이 아닌 한 번도 무대에서 공연을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오를 예정이다. 그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했다. 아이들은 어떤 기분일까? 잭슨이 조용히 물었다.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그들도 그 안에서 충분히 설 자리가 있다는 걸 느끼길 바랄 뿐이야. 그때 백스테이지 문이 열렸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교사 및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무대를 향해 걸어 나왔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고 이찬원은 그 중에서도 한 소년을 눈여겨보았다. 민준. 지난주 그에게 저도 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 아이였다. 민준은 교사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이찬원과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환해졌다. 이찬원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 민준. 첫 공연 준비됐어? 민준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조금 떨려요.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 하지만 무대 위에 서는 순간을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다른 아이들도 점차 긴장을 풀고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스태프의 안내를 따라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음악과 웅성거림 속에서 이찬원은 잠시 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조명이 켜지고 무대 위 스크린에는 윙즈 오브 체인지 위 로고가 떠올랐다.
민중과 아이들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가자 관객석에서 큰 환호성이 터졌다. 이찬원은 무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야.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손이 긴장으로 의자 팔걸이를 꼭 쥐었다. 그리고 몇 초 후 비행기는 서서히 하늘로 떠올랐다. 말릭은 이찬원이 말한 대로 눈을 감았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륙 후 이찬원은 기내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아이들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어떤 아이들은 작곡가나 엔지니어가 되길 꿈꿨다. 또 어떤 아이들은 단순히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할 시간이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음악교육센터. 이곳에서 아이들은 실제 녹음실을 체험하고 음악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다. 비행기가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오자 말릭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다시 타고 싶어요. 이찬원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네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다시 탈 수 있어. 비행기 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긴장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잭슨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이제야 실감나지?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지. 이찬원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서울의 주요 언론들은 윙즈 오브 체인지의 첫 비행을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찬원에게 중요한 것은 기사 제목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아이들이 보인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새롭게 품기 시작한 꿈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찬원은 확신했다. 말릭은 절대 오늘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직접 무대에 서서 자신만의 음악을 세상에 들려줄 날이 올 것이다. 이찬원은 가만히 서서 리처드와 마크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치 어떤 사건의 증거라도 되는 듯 그의 서류를 손에 쥔 채 사라졌다. 주변 공기는 무거워졌고 그의 마음속엔 점점 긴장감이 차올랐다. 이런 감정은 그에게 익숙했다. 단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이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평가받는 느낌. 그는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익숙했지만 여기 서울의 한 공항에서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잭슨은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함을 띠고 있었다. 시간을 일부러 끌고 있어.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야. 그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살짝 움츠러들었다. 분노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단순히 지금의 불공평한 대우 때문만은 아니었다.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그를 화나게 했다. 서울에서 처음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다. 아이돌 출신이 아닌 가수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마주했던 순간들. 무대에서 그를 향한 의심의 시선. 작은 실수에도 쏟아지는 비판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이겨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성장해 자신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그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다. 리처드가 먼저 나왔고 마크가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리처드는 이찬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지만 바로 넘겨주지 않고 일부러 잠시 쥐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리처드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 없는 것 같군요. 이찬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마크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다. 어딘가에선 스타일지 몰라도 여기선 그냥 손님일 뿐이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찬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잭슨이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하라는 듯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참아왔고 수없이 조용히 넘겨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합법적인 운영자는 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배척할지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마크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듯 말했다. 우린 그냥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야. 절차. 잭슨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백인 사업가들은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서 아시아인인 우리만 서류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절차라고. 순간 공항 내부는 정적에 휩싸였다. 주변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리처드는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어쨌든 이제 끝났으니 떠나셔도 됩니다. 이찬원은 리처드의 눈을 잠시 응시한 뒤 말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이찬원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중년의 한 남자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다가오고 있었다. 조나단 파커 씨. 항공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가이자 이 공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리처드를 향해 의문스러운 시선을 던지더니 이찬원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이찬원 맞습니까? 조나단이 미소를 지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리처드의 태도는 즉시 변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색한 기색이 스쳤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냥 서류 확인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서둘러 변명했다. 조나단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다. 정말인가요?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꽤 오래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마크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다. 우린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조나단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이찬원을 향해 말했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불쾌한 기억만 남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찬원은 잠시 조나단을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처드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항관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리처드는 몸을 굳혔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찬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자신의 비행기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그가 겪은 일 때문만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을 수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이다. 탑승 계단을 오르던 이찬원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크와 리처드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모든 편견과 차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그저 그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잭슨이 뒤따라와 문을 닫았다. 이 일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해. 이찬원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공항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